매주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한 편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다큐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 없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북유럽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들과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나 주거 공간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우리나라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일본이나 북유럽 제품들을 통해서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도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하지만 국내에서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말은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맨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 없이 장애가 있건 없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1990년에 미국의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애인법이라는 게 미국 그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래서 인권 존중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편의시설 등을 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 시설을 만들다 보면 장애인 전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마저도 장애인 전용 시설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처음으로 이제 제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공간이 적당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했다는 인식조차 들지 않도록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은 시작됩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실버 복지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이곳은 강남대학교 내에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인데요. 노인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과,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는 사실 저도 굉장히 생소했고 보통 일반 분들한테 되게 생소한 학과인데 정확히 어떤 학과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하면 디자인을 모태로 해서 제품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 공공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디자인 분야에서 건축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라든가, 실버 산업학부의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공학의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공학과는 정확히 어떤 식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지금 강남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들의 중요한 그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교과목들을 같이 모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도시, 장애인, 뭐 실버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포괄돼서 디자인 교과목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공학과는 단순히 제품을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 환경과 나아가 도시 전체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살짝 엿봤는데요. 디자인 수업일 거라 예상한 것과 달리 마치 등산복을 입은 듯 뭔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을 설계하고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사회적 약자가 되어봄으로써 불편함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한 손으로 짚고 있는지 두 손을 사용할 때 짚고 있는지 본인이 본인을 한번 맞아요. 마치 노인의 몸이 된 듯 구부정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단을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고 그릇을 꺼내 밥을 먹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 힘들게 반복된다면 노후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설계되고 제품이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유니버셜 디자인의 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무게가 좀 돼가지고 좀 몸이 너무 많이 무겁고요. 조이는 게 있어서 관절 굽히는 게 또 힘들고 원래 이렇게 놓이면 힘든지 몰랐는데 오늘 아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공공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를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논문도 쓰고 제품도 개발하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화되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뭐 충분히 우리나라도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디자인 세상. 우리는 디자인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자인에도 차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편하게 누리는 디자인이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디자인. 이제 디자인에도 차별이 없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점차 적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말이 쉬워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디자인이지 정말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꽤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단순히 고령 친화적 기능만을 강조하거나 직관적이지 않은 과장된 디자인으로 만들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고령자나 장애인도 거부감을 느껴서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품의 사용법이 한눈에 들어오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이런 제품이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축은 물론 생필품 또 가전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정말 무한한 것 같은데요. 네.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디자인, 차별 없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